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인천서구문화원 강의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김용희 선생님이시고 면담자는 신선미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김용희입니다. 나이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55년 10월 31일생. 주민등록생 나이 네. 똑같으신 건가요? 네. 그때 시절에는 또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좀 다른. 저는 주민등록 나이가 생일도 똑같아요. 양력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음력 쓰는데 99%가 전 양력이에요. 저희 식구는 전부 양력 썼어요. 그럼 태어나신 곳은 어디세요? 공천동 134번지. 134번지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관계는 저희 형제는 4남매, 누이 동생 셋, 전 외아들이고 저는 이제 자녀들은 아들만 둘이에요.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4남매?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저하고 4남매니까 우리 누이 동생 셋.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장남이고 외아들이고. 그럼 선생님은 결혼은 언제쯤 하셨어요? 몇 년도에? 85년도인가? 그때 했어요. 84년도가 85년도. 그럼 자녀는? 둘. 아들만 둘. 뭐 자녀는 지금 뭐 성인이세요? 저는 한 사람은 결혼해서 이제 용인 가서 살고 거기도 자녀가 둘이고. 네. 손주 둘이고요. 이제 또 한 사람은 아직 결혼 안 하고 올 가을에 11월 달 예정이고. 둘 다 아들이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아들은 지금 현재 여기 있고 큰아들은 이제 회사원이니까 이제 분가해서 나가서 있죠. 용인서 살고. 그럼 작은 아들하고만 작은 아들하고만 이제 지금 있는 거고 작은 아들도 좀 있으면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나 군대 제대하고 이제 23살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 5년 전, 6년 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태어나실 때 주소하고 현재 살고 계시는 주소하고 지금 달라요. 다르세요? 그러면 그 한 동네 아니니까. 같은 공천동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현재는 그 근처에서 그럼 그렇게 옮기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집이 화재가 나서 나갔어요. 남이터가 돼서 됐으면 내 터 같으면 지웠을 텐데 옛날에 남이터에다 무허가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은 다 거지 그냥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거 짓고 살다가 이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나갔죠. 도시 개발돼서. 그럼 몇 년도에 화재가 나신 거예요? IMF 때 났어요.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이제 화재 나시고 지금 현 주거지로 농장으로 가서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 그 주거지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123번지, 공천동 123. 123번지요? 네. 그럼 지금 거기 농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있어요. 그럼 지금 거기서는 작은 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세 분이서 같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그 공천동에서 이제 화재 나시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태어나실 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때 어린 시절에 거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공천동에서? 어린 시절은 뭐 다 생각이 나마나 뭐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아이들이 보면 우습게 자란 거지요. 뭐 그냥 시골 집들이니까 다 동네가 다 너나 가릴 거 없이 그냥 같이 뒤엉켜서 살았으니까 뭐 지금은 뭐 깨끗하고 좋은 데서 살지 않았으니까 다 그냥 꼬지지하고 지저분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사는 건. 그럼 그때 선생님이 살고 계실 때 그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되셨어요? 거기 앞말 뒷말하고 저 이제 산 위에 또 그쪽 산에 사는 한건 산에 드문드문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한 80가구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동네 이쪽에 주거 지역 80가구는 좀 넘었거나 그 정도 될 거예요. 동네는 한 6, 70가구 반은 이쪽 반은 넘어 쪽 그렇게 거기 그렇게 되지. 그럼 선생님이 사시는 그 안말 쪽이신데 한 거기는 60가구 정도 되시고 아니까지 한 3, 40가구 되지. 거기는 3, 40가구. 그 이제 넘은 말 쪽이 나머지 거기도 되고 거기도 그만큼 거의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천동 한 7, 80가구 정도. 그 정도 80가구 정도 되는데 한 뭐 정확하게 뭐 30가구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거기서 왔다 갔다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그때 모습의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사진 한번 구경을 하면 힘들어요. 사진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도 다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사진 그 카메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서울이나 어디서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좀 하나 찍어주면 참만 다행이고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래 가구에서 그 동네에서 그렇게 노시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죠. 네,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지? 서고초등학교. 그럼 집에 연희동 서고초. 지금도 그럼 서고초등학교가 지금 그 자리에 있나요? 네. 서고초등학교는 여기 옛날에는 가자동서부터 백수동까지 서고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후에 이제 우리 때가 아니고 한 80대 그때 된 사람들은 성남학교가 댕겨서 성남동으로 가고 이제 여기 가정동 일부 백수동까지는 서고초등학교를 다닌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 서고초등학교 다녔을 때 한 반에 몇 명 정도? 한 80명, 90명 거의 같이 됐었어요. 한 반에요? 네, 80명은 다 넘었을 거예요. 그럼 학년에 몇 반 정도 있었어요? 선생님 한 학년에 2반. 선생님 다니실 때는 한 학년에 2반 있으셨고 그다음에 뭐 같은 뭐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한 반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다니시면서 뭐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생활은 어떤 수업 시간 이외에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뭐 그냥 수업 시간에는 나오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거지. 뭐 공차고 놀고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주로 학교 생활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왔다 갔다 되는 이제 중간에 이제 놀이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는. 걸어 한참 다니니까 보통 뭐 한 4km, 백수동 같은데 한 4km 그렇게 되니까 그 도중에 뭐 가다가 앉아서 딴짓 하다가 가고 오다가 딴짓 하다가 지각하는 사람도 태반이고 그러지 뭐. 그러면 학교 가는 길에 그럼 혼자서 학교를 걸어서 가는 건가요? 여럿이죠. 지금 뭐 동네는 이제 여러 층이 다니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니니까 한 6학년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아침에는 쭉 앞에 가면 뒤에 쫓아가는 거고 1학년짜리는 가방 메고 쫓아가기도 바쁜 거고 저녁 때 오후에는 6학년 형이나 뭐 4학년 형들은 공부하면 일찍 끝나는 놈은 가다가 쉬다가 놀다가 뭐 그러고 가는 거지 집이를. 그러면 그때 어떤 놀이 같은 거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놀이 같은 거 어떤 거 대표적인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놀이야 뭐 그리고 뭐 놀이는 뭐 꼭 특별하게 학교라기보다 네. 동네에서 다 있으니까 동네에서 뭐 아이들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뭐 좌치기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뭐 사방치기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노는 거죠. 그게 뭐 그냥 구슬치기도 뭐 구슬 따먹기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서 컴퓨터로 그냥 척척척척 하고 뭐 앉아서 나가지 않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닭거리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하니까 혼자서는 못 노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 자랄 때는 혼자서는 동네 형들 동생들 뭐 다 친구가 돼갖고 그냥 한꺼번에 한 10명 20명 모이면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노는 거지. 아까 조금 전에 닭놀이라고 하셨는데 닭놀이가 뭐예요? 뭐 지금 놀이하는 닭꼬리라고 그러고 갖고 뭐 닭꼬리. 그거려서 그게 그 지금 많은 뭐 요새 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뭐 말뚝박기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 어린이들 요새 노래 그런 거 하고 좌치기 하고 뭐 이제 비석치기 하고 이렇게 거려가지고 뭐 닭꼬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려서 거기서 먼저 나가는 사람 뭐 잡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그런 거. 그럼 그런 놀이가 그려놓고 뭐 밀어내기 네, 뭐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 거지. 못 들어오게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게 그런 거 하고 놀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고학년이 됐으면 이제 점심 시간도 있고 그랬을겠네요. 그렇죠. 그럼 점심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거 점심에 이제 좀 저거 먼 사람들은 도시락 싸갖고 오고 이제 뭐 연희동이나 이런 데는 그냥 밥 먹으러 뛰어갔다 오는 거지. 그 뛰어갔다 오면 공부 시작할 때 되는 거지. 밥 먹으러 뭐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냥 밥 먹으러 뛰어갔다 오면 그냥 물 먹을 거나 그때 뭐 풍족해요. 좀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뛰어가서 물 말아서 잠깐 먹고 그냥 뛰어오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 인강중학교 저는 인강중학교 지금 서원천고등학교짜리. 그 지금 현재 서희천 고등학교 자리가 중학교짜리예요. 인강중학교요. 그럼 인강중학교는 몇 회 졸업하셨어요? 저 14회. 14회 졸업하셨어요. 그때 한 학년에 몇 반? 그때도 많았어요. 우리 뭐 한 4, 50명 뭐 그렇게 됐으니까 5, 60명 했으니까 다 60명대 거의 됐을 거야. 한 반에요? 그럼 몇 반이 있으셨어요? 2반 있어요. 그 인강중학교가 남학생 학교인가요? 아니면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이세요? 그러면 그 학년 반이 중학교도 같은 반에서 남학생, 여학생 수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1학년 때는 같이 하고 이제 2, 3학년 때 분반하고. 2, 3학년 때 남학생, 여학생 분반하고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좀 초등학교 때 그 노는 거나 놀이들이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헐 동창 애들도 있고 다른 데서 온 애들도 있고 뭐 저 김포 쪽에서 온 애들도 있고 계양 애들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근데 이제 거의 여기 있는 학생들이 시내로 공부를 하러 못 가는 애들이 거의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한 60, 70%는 반은 서구초등학교 학생들이지 반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네, 다른 지역에서도 좀 오고. 그러면 그 인강중학교 그러면 이제 폐교된 거네요? 네. 폐교가 몇 회 됐는지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하고 지금 뭐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다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뭐 거의 다. 중학교랑 같이 연결되니까. 그럼 그 그러면 중학교가 언제 폐교됐는지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알 수. 글쎄 폐교된 거는 몇 년 전인지는 몰라도 같은 그 후에 됐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럼 인강중학교 다니실 때도 걸어서 다니신가요? 그렇죠. 걸어서 다녔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성남동이나 가자동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아침에 버스 타고 오고 이제 선생님. 저녁에 이제 그냥 놀면서 하면서 그냥 걸어오는 거고 그런 거죠. 선생님은 이제 걸어서 다니신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앞이니까 거기서 얼마 안 되니까 버스 편도 없고 지금 같은 버스 편 있다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겠지만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논들길 밭들길로 그냥 걸어가는 거지 학교를. 그러면 그때 학교의 모습은 어떤 형태였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서인점 고등학교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 건물은 아니고 이제 단층으로 이제 기와 올려서 하고 그런 학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옛날에 지은데 몇 년도에 생긴 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한 14회 좀 되니까 14년 전에 됐으니까 미군들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많이 받아갖고 제가 이제 돌로 학교가 원래 지어졌었어요. 돌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갖다 이렇게 싸서 돌 위에서 지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원이 되니까 이제 벽돌로 지고 그랬지. 그러면 그때도 이제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놀이들이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노는 놀이나. 노는 놀이 뭐 학교 생활은 뭐 노는 놀이가 있어요. 그냥 뭐 이제 중학교 갔으니까 농구도 하고 뭐 축구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뭐 진짜 정식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공이 없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축구공도 이렇게 지금 형태가 갖춰진 축구공이 있고 그렇고 이 농구대도 있으니까 농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하죠. 초등학교 때는 뭐 오고 가면서 그냥 뭐 벌레 잡아서 놀고 뭐 이런 거지. 초등학교 때는 말동구리, 솥동구리마다 그냥 친천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렇고 이제 뭐 사슴벌레 이런 거 잡으러 다니고 중학교 가니까 또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지. 왜냐면 이제 농경사회 문화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뭐 하다가 하고 좀 일찍 끝나서 오면은 논밭에 오다가 보면 아버지 밑에 잡혀오면 대잡혀 그러면 거기서 가방 내려놓고 풀 메고 뭐 하다가 또 오고 저녁 때 같이 오고 그러는 것이 조금 도망가서 하기 싫으면 잘 돌아서 도망가고 좀 일찍 오는 애들은 이제 소매기 하는 애들 이제 풀벼다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당시 지금 어떤 집이든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은 그렇고 이제 그 동네 이제 어린 시절 동네에 마을이나 또 그 명절 때 뭐 이럴 때는 어떤 모습들이 어땠어요? 그 명절 때는 이제 뭐 다 어느 집이든지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좀 풍요로운 거지. 그냥 꼬지지하게 입고 또 꼬지지하고 그냥 신발도 다 찢어지고 그것도 꼬매서 신고 막 이러던 신발은 그래도 꽃가 신발이라 그래가지고 고무신도 좀 새거를 하나 사다 주고 누나도 하나 새거 사다 주고 명절 때 다 그 각자 노인네들이 하고 이제 그래도 또 그런 거는 각자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 했지. 부유한 사람은 넉넉하게 하고 조그만 사람은 조금 해서 그냥 식구들 저처럼 먹고 그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월 같은 때는 이제 집집마다 세배를 다녀야 되는 건지 알고 당연히 어른들이 계시니까 누구네 집, 니네 집, 우리 집 할 거 없이 그냥 다 집집마다 어르신이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신데 다 인사하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인사하러 세배하러 다니고 네, 세뱃돈 이런 것도 받으시는? 그거는 이제 세뱃돈은 좀 누가 좀 여유로운 사람들 그럼 돈 이제 뭐 한 10원 뭐 5원 뭐 이런 거 하나씩 주고 그런 집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야 이거 줄 게 없으니까 야 이거나 먹고 가라 차린 거 해서 떡이나 이제 해서 조금 주고 뭐 그렇게 해서 하고 다녔죠.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돈이. 아,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산소에도 가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산소를 어디로 가셨어요? 그 동네예요, 산소다. 산소도요? 여기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그 당시에는 어디 이게 저기 한 지금 뭐냐 뭐 공원 묘지 그런 것도 없고 이 동네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큰 행사지. 동네에서 누구 어른이 돌아가거나 뭐 잔치를 하거나 그러면 마을 축제 겸 큰 행사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응? 산에도 산소도 자리도 파고 뭐 저거 하고 상여를 동네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저거 하고 만 며칠 동안 하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같이 어우러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런 형태죠. 애고른입니다. 아, 전부 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산소에 가게 되면 뭐 음식 같은 것도 가지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렇지요. 이제 저거 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가죠. 산소에 가서 저거 해서 뭐 밤대추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지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90%는 다 가져가는 거죠. 선생님네도 우리는 기독교인이 돼갖고 그런 거는 뭐 동네 사람들이 잡술 거는 다 차려서 놓고 다 뭐든지 다 하지만 제사 지내고 뭐 할 때도 그냥 다 와서 인사는 당신들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거 해수군 해도 술 잡숫고 뭐 음식은 다 대접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가족들이 인사만 절만 안 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 종교가 기독교. 네. 아버님이 기독교인. 네. 선생님도 종교가 네. 기독교이시고요. 그러면 그 명절 때나 그런 마을에서 이제 그런 산소에도 다니고 그러지만 또 어떤 행사나 또 축제, 요즘 그러니까, 말하면 축제라 그러죠. 동네에서 뭐 그런 놀이 같은 것은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거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척사대회 그런 거 그거를 했어요 주로. 정월 보름이면 이제 음력 1월 15일이면 이제 모든 거 쉬는 거를 다 끝나고 이제 농업에 이제 종사할 시기를 돌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1월 15일 되면 이제 우수 때 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2월 15일에서 20일 그때 되니까 우수 시기 되니까 이제 저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기니까 그 정월 보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는 거예요. 휴식. 이제 뭐 집안에 일꾼 머슴 살던 사람들까지도 15일까지는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휴가지. 에? 여름 휴가 뭐 그런 건 없어도 이제 그때까지는 노는 거지. 거의 15일까지는 노니까 인사 다닐 거 다 다니고 집안 다 다니고 하면서 이제 정월 보름이니까 마지막 축제 비슷하게 이제 노인네들은 이제 어른들은 이제 농기구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삽, 괭이 뭐 이런 거 뭐 약통 뭐 이런 거를 다 갖다 놓고 상품을 내걸어서 윷놀이에서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은 지금 거기서 좀 좋은 거 가져가는 거고 이제 좀 못하는 사람은 찌개기자 호미자로 이런 거 하나 타가지고 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 보름 때요? 네, 보름 때. 그 행사는 어디서? 그러니까 마을 청년회, 지금 말하면 마을 청년회가 다 주도인데 이제 부인회가 있지만 어른 남자가 지금 뭐냐 여성 시대가 아니니까 남자분이 이거 뭐 좀 해서 좀 내놔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각 가정에서 하든지 해서 이제 동네 청년회를 통해서 이제 내놓고 이제 술도 한잔 하시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날. 장소는 어디? 가서는 이제 동네 큰 마당, 동네 큰 집이 있잖아요. 네. 집이든지 마당이 큰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는 거지 다 사람들이. 어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큰 그렇죠. 이제 누군가의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인데 이제 정월에는 이제 어떤 왜냐면 노는 거는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정월에는 이제 연 날리고 이제 집을 놀이 한다 그래가지고 불깡통 돌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없지만 비닐하우스 이런 게 많으니까 안 되지만 옛날엔 허벌판이니까 겨울가 옆에서 그냥 지불놀이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죠. 불깡통 돌리면서. 연 날리기 하시면 연을 직접 우리들이 만들고 거의 우리들이 만들었죠. 그거 다 만들 줄 알아요. 그때는 어린 시절에 종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시절인데요. 종이가 흔치는 않았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하면 이제 문 바른다고 창호지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훔쳐가는 거지 다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이제 대나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몰래 그냥 갈퀴자루 같은 거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응? 그 재산인데 갈퀴 넘기고 이게 뭐 나무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찌개가지고 부러진 거 그냥 훔쳐다가 남이 집 훔쳐다든지 세비에서 그냥 하나 부러뜨려 갖고 와서 그거 친구들하고 찌개서 몇 개 만드는 거죠. 거의. 그래서 연을 만드셔서 연 날리기 하시고. 직접 만들고 이제 방패연 같은 거 잘 날리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어쩌다 하나씩 만들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 갖고 놀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에 때에 그 공천동 그쪽에 이제 교통수단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교통수단은 뭐 그땐 걸어 다니는 거죠. 거의. 연희동으로 지금 9파출소짜리. 지금 연희동 지금 구도로 이거 서건너라 그러나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승학로. 지금으로 말하면 승학로 그 연희동 동사무소에 있는 데로 해서 걸어 나와서 거기서 타는 거죠. 차를. 그 빈정교 네, 그 다리를 길을 그게 큰 길이에요. 옛날에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2차선 도로잖아요. 네, 그 도로가 쁘게야 그냥 먼지 펑펑 나는 거 그냥. 지금은 이제 큰 도로가 선생님 도로 그러니까 이제 서건너고. 네, 서건너하고. 그거 그지 옛날에는 그 지금 승학로로 돼 있는 게 빈정교로 돼 있는 게 그 길이 제일 큰 도로예요. 여기는. 그러면 서건너는 언제쯤 생겼어요? 그거가 선생님이 한 몇 살 정도 되실 때? 우리 이게 몇 년도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네 나. 요 근래 생겼지만 한 90년대 중반 됐을 거예요. 여기 90년대 중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사시는 곳이 공천동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 공천동 그 주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 공천동에 그 주변에 보면 공천천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좀 이제 다녀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공천천 현재 모습이 옛날에도 그대로 그 물줄기가 그 모습이었나요? 그렇죠. 물줄기는 그 줄기지 다른 데는 안 자른 거고 하천이 좀 약간씩 이제 가에는 변동이 생긴 거지만 거의 다 그 줄기. 그럼 그 공천천 물줄기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양산하고 길마산 이쪽하고 철마산 이쪽 일부 여기쪽 산 거기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공천 정수장도 있던데 네. 그럼 그때도 정수장이 있으셨나요? 정수장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정수장 설립했던 할 때 주민들이 뭐 찬성이나 반대 그런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반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거기서. 그 정수장 자리에 그래도 설립하려면 거기 또 뭐 땅이나 있으신 분들이 수용을 되니까 반대하거나 그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시에서 한다니까 국가에서 한다니까 그냥 거기 사람들은 착해서 그냥 내줬어요 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이 그 계시는 곳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저번에 제가 사전 면접 때 이제 들었는데요. 그 농작물은 어떤 걸 재배하고 계세요? 저 화훼 종류예요. 화훼. 꽃 계통에 부수적이 들어가는 거 꽃 그거지. 그 한 몇 동 정도 하고 계세요? 저거 한 1,500평 하고 있어요. 아, 1,500평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화훼 농장, 약간 이제 농사를 짓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화훼 농장으로 이렇게 재배로 바뀌게 된 것은 선생님이 한 몇 살 정도? 아직 조금씩은 해고 주식적으로 바뀐 건 한 80년대 말 그때서부터 80년대 중반서부터 본격적으로 다 화훼만 한 거지. 80년대 중반 그때서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집이 전소되셨다 그랬잖아요. 불이 나서요. 그럼 그때도 화훼를 하고 그때도 화훼 재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화훼를 이제 재배하시면 그 유통이나 뭐 판매는 어떻게 하세요? 유통은 이제 호남선, 경부선 옛날에는 이제 저 남대문 대도시장 거기도 보냈고 지금은 이제 거기 대도는 이제 소매상 비슷하게 다 돼 있으니까 경부선, 호남선, 양재동 유통공사, 아트센터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직접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여기 가져가는 이제 우리 동네 마을에서 회원들이 이제 여기서 서구 관내에서 고암동, 공천동, 연희동 해서 여기서 물류차가 있어요. 저렴하게 해서 올라가게. 그럼 물류차가 있으면 그 차에 이제 그 화훼를 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갖다가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싣고만 가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제 생산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하고 중간 유통업자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유통업자는 저기고 호남선 경부선만 중도 메인이고 양재동 경매장 아트센터는 화훼공판장은 이제 직접 경매를 부르니까 거기 중간 유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중간 유통 상인들이 사가는 거지 그 사람. 경매. 그러면 이제 그 경매하는 그쪽으로 선생님이 납품을 네.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화훼를 가실 때 이제 일단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어떤 비용 드세요? 그 화훼를 가꾸려면 뭐 많죠. 우리 인건비는 제외를 하는 거고 농민은 인건비는 생각도 안 하고 인건비 계산하면 마이너스 나니까 그걸 뭐 보를 게 없어. 소득이 인건비는 이제 뭐 첫째 비료 농약은 가져야 되고 씨앗 사와야 되고 씨앗도 사와야 되고 다 지금은 로열티 있는 시대니까 전부 뭐 내가 생산해서 내가 등록해서 쓰지 않는 이상엔 로열티를 다 줘야 되니까. 씨앗 사올 때요? 그치. 뭐든지 국하고 뭐 거의 다 배추씨, 무씨 뭐 다 이렇게 다 고추씨 다 로열티가 다 있어요 지금은 전부. 그 로열티 줘인 거니까 다 사와야 되고 비닐을 해고 파이프 사야 되고 파이프를 내가 뭐 써서 했다고 전소돼서 뭐 피해를 봐서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 사와야 되는 거니까 사와야 되고 연료대 주로 크게 들어가는 게 최고 연료대 그런 거 많이 들어가는 거지. 연료비가요? 네. 연료비가 일단 다른 거는 이제 뭐 비료 농약은 조금씩 이렇게 사오는 거고 종자도 한꺼번에 주는 때니까 종묘비하고 연료대가 제일 우선순위지. 정부에서 뭐 보조해주거나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저거는 있어요. 보조는 이제 기름 시설 같은 거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이제 지금은 연료대가 너무 세니까 보조해줘도 별 볼 일 없는 거지. 뭐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얕은 때 같으면 그냥 보조를 해도 싼 데서 이제 좀 단가가 얕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단가가 세니까는 보조해도 우리는 겁이 나는 거지 이제. 그냥 주지 않는 이상에.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 그 농작물 그 재배하는 곳하고 그 공천천하고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세요? 다 뭐 한 200m, 100m 이내예요. 200m, 100m 이내예요, 거의. 그러면 선생님이 그 공천천에서 뭐 놀았거나 뭐 그런 추억은 생각난 거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뭐 그게 생명줄이죠. 공천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있으면 어린 시절엔 다 조그만 겨울만 있어도 그건 다 그냥 뛰어놀고 그러던 데인데 웅덩이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 어린 시절에야 뭐 겨울에는 뭐 그냥 다 얼어 꽁꽁 얼으니까 뭐 썰매나 그때는 물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이니까 썰매 탈 장소는 안 되고 논 같은 데 막 와서 모아놨다가 이제 썰매를 타고 이랬지만 이제 여름에는 거기가 이제 수영 오는 자리 뭐 여름에는 그냥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비 안 올 때는 조금 내려가니까 빌불 없지만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지금같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냥 물이 항상 출렁출렁 되니까 이제 좀 깊은 데는 이렇게 아들들을 돌로 갖다 친구들끼리 싸서 막아놓고 거기서 목욕하고 놀고 그러는 거지 뭐. 방학 때고 그럼 지금 선생님이 화훼 농장 그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 공천전에하고 어떤 물줄기 이용해서 그것은 사용?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져다 가지고. 지어서. 겨울에는 그냥 비닐하우스 해니까 그 저다가도 주고 뭐 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하수를 파서 이제 관정홀로 이제 모다로 해서 다 돌려서 들어가고 그러지. 근데 지금도 지하수를 겨울물을 써요. 쓰는 사람들은 쓰고 있고 가까운데 거기서 가까운 데는 걸어서 쓰고 지금 물이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쓰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지게로 물지게 이렇게 물통으로 해서 양쪽에서 지고 가서 쓰고 그랬지요, 다들. 그러면 선생님이 공천천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막 그랬다면 이제 그때 그 공천천에 있었던 그 물고기나 생태 이런 것은 어떤 거였어요? 뭐 지금은 뭐 말하면 그 뭐야 아들 고기 깨끗하니까 물고기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물고기는 어떤 거였는데 지금 현재도 그 물고기들이 지금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내가 못 봤어요. 그거는 몇 년 전까지는 있었었어요. 근데 안 보여. 그 버들치 이런 거가 있었고 이제 뱀장어도 우리 조그맣을 때는 뱀장어도 있었고 뱀장어가 이제 물 타고 올라서 좀 물 깊은 데는 이제 돌 틈 데서 뱀장어도 잡아서 우리도 저거 하고 그랬거든. 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물이 깨끗하니까 그 당시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밤에 횃불 들고 가는 거예요. 이맘때 가을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참개도 잡고 그래서 참개도 이만큼씩 큰 건 논 끝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렇게 그 공천천, 하천, 수하천 조그맣게 있는데 그런 데를 다니면 참기 그런 것도 잡고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했던 거지 그때. 네, 지금은 지금도 깨끗해졌어요. 옛날에 이제 어린 시절에 그때 잡고 그러다가 할 때에 뭐 그때가 더 깨끗했겠지만 지금도 많이 깨끗해진 거죠 이제. 공천천의 모습이 옛날에는 뭐 자갈이나 모래들이 많았다고. 자갈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자갈이나 모래들이 없어요. 그 자갈 없어진 거는 경인고속도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 조그맣을 때 초등학교 시절 뭐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속도로 나면서 이제 자갈을 이제 막 모아서 삼태기로 철 삼태기에다 봐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한 터머지 하면 한 차 되면 싣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팔아먹었었는데 그리고 오면서 그게 경인고속도로라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불도자로 돼서 이제 하천을 파가서 그 가는 바람에 이제 돌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지. 막 자갈 모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전천에가 자갈하고 모래가 많았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지. 이제 동네 사람들도 파서 쓸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게 하지만 지금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고. 근데 그 전에는 근리 소마차가 다 다녔어요. 공천천으로. 말 많을 때만 아니고 조금 있을 땐 다 소마차가 다니고 이러면서 농로로 사용하면서 놀이터로 되고 그랬던 거죠, 거기가. 근데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나면서 이제 다 파가는 바람에 하천이 깊어지고 길 이제 가로 다시 된 거지. 그것도 길도 낸 것도 얼마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한 15년, 20년 내. 그 정도 옆에 난 거. 이제 좀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또 구슬하면서 이제 목도 마르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이따 이야기 잠시 쉬어서 선생님도 쉬는 시간 좀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덕 선생님 1회차 면담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선생님 그 경인고속도로 건설 준공 전에 이제 공천천에 자갈이나 모래 막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다가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경인고속도로가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72년도인가 되고 여기 경인고속도로도 거의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70년대. 그럼 그때 선생님 나이가? 우리 초등학교 한 6학년 뭐 그렇게 한 13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선생님 이제 친구들이랑 그 공전천에 있는 이제 자갈이나 모래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셨다고요? 이게 뭐 마을에서 조금 쓰면 집집마다 조금씩 쓸 거 아니에요. 방도 쓰고 바르고 뭐 하고 어머니들은 부뚜막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쳐서 가지고 가서 쓰고 그랬죠. 모래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주로 놀이시설이지 뭐 놀이시설 아이들은 놀이시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사전 면담 때 이제 선생님 그 자갈이나 모래를 갖다 팔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자갈을 깨트려서 경인고속도로를 나니까 네네. 그게 그 당시 경인고속도로를 나고 그러니까 돌이 필요하니까 자갈돌 그런 게 막 필요하니까 이게 마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주위 청년들이 이제 움직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자갈을 한 차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한 차를 가져가면 이제 돈으로 말하면 몇 푼을 주는 거지. 얼마를. 정확하게 단가는 모르고. 그거 주면 이제 집집마다 한 차씩을 만들어요. 한 두 사람이 만들면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세 가정에서 두 가정에서 만들어서 한 차를 만들든지 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경인고속도로 오는데 그거를 거기다 판매를 하고 판매 돈을 조금 해가지고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소득이 안 생기니까 그냥 장비를 대서 파간 거지. 도자 이런 걸로 해서. 그럼 이제 경인고속도로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맹이 고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공천천이요. 네. 거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솔길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길이. 그렇죠. 오솔길이죠, 오솔길.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도로가 경명대로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때 모습은 어땠어요? 지금 소마차는 어느 정도 끌고 다녔어요. 소마차 도로를 끌고 다녔고 이제 그 하천으로 해서 그리 올라가면서 소마차는 갈 수 있어요. 그 위에가 이제 차는 조금 군용차들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쪽에 하천으로 해서 거의 지금 교육구청이 있는데 정수장 앞에 쪽으로 이쪽으로 그 길이 있었는데 소나무밭 사이로
이제 군용차들이 다녔으니까 훈련하고 미군들 뭐 훈련하고 다녔으니까 소마차는 다녀온 길이죠 거기가. 그럼 그 갱명대로 그 날때는 이제 넓혀져 있을 네. 때에 그럼 옆에 이제 그 사람들이나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그 도로는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크게 뭐 저거 하지 않았어요 공천동 사람들은. 거기 뭐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을 차고 간 건 아니고 농지를 거의 이렇게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동네 주거지역이라 그래도 거기 집이 별로 없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뭐 발배하거나 뭐 그런 건 크게 없었어요. 아, 그럼 선생님 뭐 땅이나 농지는 거기 그건 있어? 아니고 그건 없고 다른 분들은 네, 이제 다른 분들도 그게 뭐 크게 저한 시대가 아니니까.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우리 쉬시기 전에 그 몇 가지 이제 질문 구술하면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 마을에 그 보름 때나 막 이렇게 이제 축제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차례나 막 이런 것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차례 지내는 방식이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동네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유의 공천동은 그것이 마을에 뭐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는 우리는 못 봤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했을 거예요. 그 당체라고 있었는데 도당리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못 봤어요 그걸. 아, 선생님이 태어나실 때는 못 이제 봤어요. 따로 이제 당제나 이런 진행하는 그게 것은 다 이제 그 후에는 그거 거기가 있었다는 건 알지 그런 건 모르죠. 그 노당리가 어디 있죠? 지금 정수장 안에. 아, 그가 옛날엔 당제가 있었다는. 거기가 지목이니까 거기가 있었던 거죠. 도당리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 집이 이제 화재가 나셨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땅이 선생님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모가로 이제 지으셨다고. 그 옛날엔 다 그렇게 네, 살았어요. 이제 모하고 했었는데 화재가 이제 나셨다 그랬잖아요. 그 화재가 난 게 어떻게 이제 집에서 뭐 어떻게 화재가 어떻게 해서 물이 없을 때 났으니까 모르지. 아무도 없을 때 농장에서 일을 때 났으니까. 아, 그러면은 어떤 이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불을 낸 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헌어지고 거기 밑에만 남았는데 우리 거만 불이 난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불을 낸 게 아니라 이제 인위적인 제가 좀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이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다 쓸어서 불을 낸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선생님 그냥 생활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불이 아직 나. 다 거기가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만 몇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집만 이제 불이 나시면서 옮기시게 됐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공천전에 이제 아까 그 고기들 그런 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팥이 끼고 그래서 그렇지 뭐. 오염도 댕물도 그 위에서 내려와서 보냈었고 너무 파지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게 그 위에서 이제 지금 장마가 막 치고 그러니까 하천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다시 그냥 다 초토화되니까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이쪽으로. 복귀를 소하천들도 이렇게 다시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 있던 게 다 그냥 쓰러져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진 거지 거의. 소하천들도. 뭐 다른 또 원인이나 막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이제 그 옛날 모양 이게 떠내려오면서 나무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부유물도 끼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거기서 또 샘 나오고 저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나오고 그랬으면 고기들이나 뭐 이런 게 다 돼 있을 텐데 너무 깨끗하게 쫙 크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 농사 근처에 보면 농사나 농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영향은 그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그 지금은 뭐 농약 써도 옛날 같이 많이 안 써요. 그렇게 논을 해도 논에도 이렇게 약을 뿌려도 거기에 대한 해충만 죽지 다른 건 안 죽어요.
지금의 농약. 네, 지금은 농약을 써도 이게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농민들이 원가가 뭐 이렇게 뭐 벌레가 죽는 거 한 가지만 죽는 거지 한 두 가지는 죽겠지. 근데 뭐 미꾸라지나 거미 이런 건 안 죽어요. 풀약이 아닌 이상엔. 풀약이 아닌 이상엔. 아까 그 이제 공천천의 모습이 지금은 이제 풀과 이런 게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많이 그래도 많아진 거예요 수초들도. 그러면 그게 자생적으로 수풀이 많아진 거 아니면 사람이 이게 외지 신분이지 그게. 외래종이 와서 이제 퍼진 거지. 그럼 외래종이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오게 된 걸까요? 뭐 여러 종류죠. 뭐 차돌도 다니고 묻혀서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 발에다도 하고 농민들도 퇴비도 쓰고 뭐 여러 종류를 하다 보니까 외래종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풀들이랑 외래종이 이제 네. 어떤 그 외래종이 오기 시작한 게가 뭐 박사님들은 항공기에서 1차 순위로 많이 오고 항공기에 붙어서 이륙하고 그럴 때 그 날개에 붙어서 가서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많이 공항 그런 데 많이 떨어지고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외국 수입 많이 했었잖아요. 동물 짐승들을 호주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오니까 소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딸려 들어와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게 2차 순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공천철에 보면은 창포가 많이 있다고. 창포 이제 심었죠. 인공적으로 심었는데 많지는 않아. 좀 있긴 있어도. 인공적으로 창포를 심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선생님 몇 살 때쯤 얼마 안 됐어요. 민요 한 10년? 가서 봐. 4년. 한 10년, 12년 그 정도. 그 순간일 거예요. 12년 정도 됐어. 3년도. 그때 이제 심은 거예요, 거기. 창포를요? 그럼 그 창포 심고 나서 뭐 축제 같은 것은 거기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안 하고, 홀수가도 없고, 이제 외래 사람들이 와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창포 뭐, 하고 뭐 하더라고. 근데 뭐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 진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오는 그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정치 논리로 와서 한번 사진 찍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공천천에 그 창포를 축제나 보러 오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거 뭐, 진짜 이걸 애증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사진 한번 찍으러 쉬고 왔다가 가는 것 같아. 공천천은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 말로는 살린다 그러죠. 그렇지만 지적적인 거 뭐 이제 뭐 이렇게 주스로도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주스러워서 뭐야 거기다 쌓아놓고 있으니 저쪽에다 그럼 빨리 집어가야지. 근데 도로도 안 내려가는 걸. 거기다 모아놓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했으면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작만 해놓고 책임은 딴 사람이 지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 선생님 지금 이제 사시던데 네. 거기 보면 거기도 천이 하나 있던데요. 네. 그 천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건들개라고 그러죠. 건들개. 건들개천? 네, 건들개. 그 하천이라기보다 소하천인데 자그만 거 지방하천 중에서 소하천인데 건들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비가 오면 배란간에 물이 많이 생겼다가 산이 얕으니까 많이 생겼다. 이제 비가 안 오면 끝이면 한 2, 3일이면 물이 쫙쫙쫙 흘러내려오는 거지. 많은 건 아니고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비가 막 올 때만 많이 내려오고 저거 하면은 산이 고리 깊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물이 항상 조금씩 넉넉하게 내려가는데 안 내려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깊은 데만 물 있고 얕은 데는 물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건들개 개울이라는 거예요. 금세 물이 생겼다가 없어진다 그래서 건들개.
개울이라 이거 조그만. 그 개울이 공천천 하고 합친 거죠.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공천천하고 합쳐진 게 그 건들개천 하나입니다. 그거죠. 그거 한 공천천 합쳐지는데 거기를 방아다리라 그런다고 합쳐지는 데를 방아다리 옛날 방아다리요? 네, 방아다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방아다리라고 지명을 붙였어요. 거기가 방아다리라고. 그러니까 저게 저 합쳐지는 데라 이게 세 갈래가 합쳐진다 그래갖고 거기 방아다리로 지명을 붙였지. 그러니까 공천천 그 서구 교육 지원점 그 시작하는 그 지점을 방아다리라. 그러니까 그 아래 하천이 소하천 내려오는데 건들개 개울천 거기를 방아다리라고 해요. 어느 정도 또 제가 오늘 그 1차적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할 것은 어느 정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또 2차적으로 이제 좀 더 다음에 그날 여쭤봤던 부분을 지금 다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날짜를 잡아서 또 저기 선생님이 또 이제 청년기 때 뭐 열심히 하셨던 운동이라든지 운동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그 사전 면접 때 말씀하실 때 이제 뭐 해외도 가실 생각도 좀 더 발전을 있었어요.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근데 이제 뭐 그 다 끝났는데 뭐 그거 생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그때 생각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아시아드 경기장 그 부분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전 면담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 생각이나 주민들 생각도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에. 별거 있어요. 선생님 생활하시면서의 선생님 생각과 주민들 그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김용희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